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질보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을 한 뼘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출발합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두 함수 fx, gx가 각각 감소함수, 증가함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값들이 각각 주어져 있고요. 이때 적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함수다. 그러면 f'x라는 것은 주어진 구간에서 0보다 작겠네요. g'x는 주어진 구간에서 0보다 큽니다. 됐습니까? 닫힌 구간 당연히 A,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좀 살짝 표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A가 B 돼 있을 때 A 좌표, B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치면 FA의 함수 값은 알파다. 알파다. 근데 F는 감소니까 알파다. 여기 뭐 값을 뭐 알파라고 치면요. 나중에 B 돼 있을 때는 베타다. 그래서 아무튼 F 대략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건 베타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요. 반대로 g라는 함수는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데 a 집어넣었을 때 와, 이쪽 좌표가 베타가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거꾸로 이쪽에 이제 함수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와, 어떻게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gx 그래프, 이쪽 건 이제 fx 그래프. 그림 모양은 대충 됐습니다. 자, 함수값들이 대략 좀 얻어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산수해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이다. 근데 주어진 구간에서 f'x 아까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나오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g' 절대값 붙어 있습니다. 0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dx 처리됐습니다. 좀 깔끔하게 가볼까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와, 적분하게 되면 뭐 이거 fx 빼기 g 더하기 gx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 들어가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들어갑시다. fb 더하기 gb 마이너스가 오히려 붙어야 되고 이거 플러스 되겠네요. 와우, fa 더하기 ga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함수 값들을 자연스럽게 쓰면 되겠죠. 자, fb가 얼마였습니까? fb 값 나왔나요? 베타? 여기는 알파인가요? 마이너스. 와우, 뭐 거꾸로니까 뭐요. 여기는 알파였나요? 베타였나요? 됐습니다. 계산 결과는 가볍게 0 처리되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 뭐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은 거 아니고 뭐 그냥 간단하게 FG가 이제 감소 증가니까 와, 요 표시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즉, 요 절대값 풀렸을 때 그 계산 결과 자체가 자, 이러한 모양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고요. 적분한 결과 써 있고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값은 뭐 문제에서 제공된 거는 이제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이제 증가, 감소 그럴 때 F'과 F', G'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론이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풀이에 적용하는 훈련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12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1 값을 구해달라. 다항함수란 말이 관심이 있습니다. 적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수가 하나 높아지는데 이쪽은 합성함수고 차수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만약 n을 2 이상의 차수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2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합성함수가 되면 4차가 되는데 2차 적분해야 3차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결과가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n이라는 것은 당연히 몇 차가 돼야 되겠습니까? 1차가 돼야 되겠습니다. fx는 1차, 즉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접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 합성함수 했으니까 조금 좌측에 써볼까요? ax 플러스 b 해놓고 더하기 b 쓰게 되면 좌측 계산 결과 끝났고, 오른쪽은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처리가 됐고요.
빼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a제곱 최고차 계수가 a제곱 x가 처리가 되겠고, 자, 뭐 그냥 여기 좀 전개 좀 해서 써볼까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근데 이쪽은요, 와우, 2차가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뭘까요? 결국은 그 2차, 이 부분은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0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 값은 2가 되겠고, 자, 1차항의 개수가 이쪽은 a제곱이니까 4가 됐는데 이쪽은 b 플러스 3 처리가 돼야 되니까 b 값이 1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 부분 계산해서 3 되겠고 3 되니까 결국 같아지겠죠. 자, 즉 fx가 얻어졌습니다. 2x 플러스 1이다 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저 이렇게 됐을 때 f1이라는 건요, 1 집어넣어서 3 구해가는 거니까 이건 뭐 그 위의 과정은 별 문제가 없겠죠. 자, 대개 이런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뭐죠? 자, 당식 fx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먼저 차수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항등식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즉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n이 2보다 크다 그럴 때 이제 2를 예를 들어줬습니다. 문자로 해가지고 n제곱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됐습니까? 자, 이 이상이라고 해줬을 때 2차 부분만 하더라도 그 이상 차수에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2차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n이 1차라는 부분들을 보여서 그 다음 문제 대입해서 풀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차수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 부분 명심해서 문제 풀이에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 잘 됐죠?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입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 y는 이꼴 k,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봅니다. 세 점, 교점의 x좌표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개념을 보게 되면요, fx가 그려져 있고, 와우, k 그어져서 만나는 좌표들이 있는데 이 좌표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대칭 구조가 되게 놓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둘러싸인 이 부분들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네요. 오호호호. 그러면은 뭐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3에서 fx 빼기 k의 절대값 dx 뭐 이런 형태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네요. 와, 그렇군요. 자, 근데요, fx 빼기 k라는 결국 이 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죠? 자, 이렇게 근으로 하는 3차식이 되겠죠. 여기 3차였으니까. 자, 그렇다면요, 요거는 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x축 형태로 바뀌면서 근이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풀어갈까 생각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뭐 그는 차가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평행이동의 개념을 좀 잘 이쁘게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3, 0, 3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넓이를 구해가는 형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와우, 근이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될 때는요, 3차 함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죠? 같겠죠. 와, 이런 성질들을 다 이용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건 뭡니까? 자, 2배의 0부터 3까지 새로운 함수, 물론 이제 fx 빼기 k가 되는 그런 새로운 함수가 되겠죠. 그런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붙인 이런 형태가 되겠다. 물론 이제 의미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붙이고, 자, 0부터 3까지 최고차 계수 얼마였습니까? 제곱차 계수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요. 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튀어나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산수를 우리가 진행하면 된다면 마이너스 4, 3분의 x 4제곱, 2분의 9x 제곱, 자, 0,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하하, 3을, 어이구, 4분인데 큰일 나겠습니다.
4분의 81. 우와, 이것도 뭡니까? 2분의 9에다가 또 8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바꾸면서 4분의 8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약분해서 계산 결과는 8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어진 그 부분, 주어진 함수식을 그대로 처리를 해간다면, 우와, 함수식 자체가 이렇게 해서 정보는 제공이 되어 있지만 함수식이 좀 난감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세로 함수, 이걸 뭐 우리는 아까 gx 형태로 처리했죠. gx라는 형태의 식이, 자, x축을 만날 때 이렇게 3씩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다. 물론 이제 최고책에서 이제 이 형태 처리하면 되니까요. 자,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숫자를 좀 깔끔하게 가는 게 좋겠죠. 물론 0, 3, 6 이것도 되지만, 자, 나중에 식을 만들어갈 때 대칭 구조가 더 좋은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식이, 자,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x를 곱하기 한 이런 식이요. 됐습니까? 요 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주 좀 숫자를 좀 계산을 좀 편리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넓이가 같아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좀 문제를 좀 어떻게 현명하게 계산해 가는 것이 편리한 방법인지 이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함수 관계, 그 다음 가장 객관식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식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문제 잘 기억해서 실전 문제 또 좀 다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6번.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p,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q, 여기 p, 여기 q. 자, 됐습니다. 이때 넓이 b가 1대2가 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상수 k는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림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됐습니다. 자, 이 넓이 b가 1대2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차함수거든요. 자, 이차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1 되겠습니다. 즉 여기 넓이, 여기 좌우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게 되겠습니다. 와우, 이쪽을 q1, q2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q1 넓이와 q2 넓이가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p 대 q1 하게 되면 1대1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p 값은 플러스로 계산되는데 q 값은 x축 밑이니까 음수로 계산되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풀이가 진행될까요?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0부터 1까지 주어진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가 상쇄돼서 결과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0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0부터 1까지 적분이면 적분할 때 개수들만 열심히 잘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k 값은 3분의 2 처리되게 되면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 잘 되셨죠?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2차 함수는 뭐요? 대칭축이 있거든요. 대칭축. 와우. 그래서 좌우 대칭 구조, 즉 넓이도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가 쭉 해서 0 정적분 정의 좀 이용해서 0 처리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16번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 7보고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17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두 점 PQ가 A를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t초 후에 속도가 3, 하나는 2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와우, 세 번째로 만나는 시각은 과연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자,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줄까요? 2t 플러스 3 속도를 한쪽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는 그냥 고정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속도를 더하기 이렇게 해서
P는 그냥 고정시키고 Q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열심히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속도입니다. 즉 PQ의 합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가 됐습니다. 자, 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요. 와우. 몇 바퀴 만에 만나라고요? 세 번째 만난다. P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만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리 합 자체가 한 바퀴가 되면 둘이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 뜻이 전달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인데 세 바퀴 이 정도 거리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적분 들어가면 t제곱 플러스 3t 해서 이제 으쌰 그러지는가요? 뭐 0부터 x 안 바꿔도 됩니다. 자, 그냥 뭐 t를 해줘도 되고, 자, 어쨌든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농구에서 180을 인수분해 할까요? 와우, 180 인수분해 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 10, 3 됐고 2, 3, 2, 5, 3. 자, 어떤 결합이 좀 아름다울까요? 자,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12고 이쪽 15, 3 차이 나죠? 자, x는 12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12초 후에는 세 번째 만남이 있겠습니다. 자, 어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깔끔하게 조금 좀 특이하죠? 자, 원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가 만나려면 거리 합이 한 바퀴다. 그런데 이제 각각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줬습니까? 속도를 한쪽으로 다 몰아준 겁니다. 하나는 고정시키고 한 녀석만 두 개 합속도로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합속도 형태로 처리해놨습니다. 합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자, 거리는 속도를 적분해 가면 되는 거니까 적분한 결과가 세 바퀴, 한 바퀴 곱하기 3 해서 세 바퀴 처리했죠. 자,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었다는 사실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 약간 처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풀이하는데 살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우와 절대값이 쫙 보이네요.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이 바깥쪽 거 있는데 바깥쪽 건 천천히 하고요. 안쪽 거부터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인 것 같습니다. 자, x제곱과 절대값 x제곱은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 x 부분.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기초는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와우, 이 부분에 절대값을 붙인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자, x축하고 만납니다. 2하고 3, 자, 0. 자, x값이 0보다 큰 부분만 열심히 그렸습니다. 원래는 쭉 그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야 되니까 하하,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를 대칭해서 그려가면 되는 거죠. 감 잡았습니까? 우와, 그렇게 대칭하면 되겠군요. 자,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또 다시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그래프 모양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일마이마삼의 그래프가 좀 대칭해서 이렇게 가고 1, 2, 3의 그래프가 대칭해서 슉 그래서 가는데 여기를 또 이렇게 꺾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여기 생기겠고 안쪽에 생기겠고 또 생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처리됐고 함수식이 다르니까 또 0 처리하고 또 0부터 또 2 하고 2부터 3 하고 범위를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2배 처리하고 오른쪽 0부터 2까지 함수. 와,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값이 그대로 풀릴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런 함수를 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더하기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 갈까요?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6x에서 0부터 2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저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현명한 풀이법이 될 것 같네요. 자, 2배는 전개해서 양쪽으로 가 있죠. 자, 잘 됐습니다. 봅시다. 3분의 8 빼기 20,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긴 3분의 1 처리되면 되나요? 자, 됐습니다. 여긴 3분의 8에다가 플러스이면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4에 28, 그 다음에 29 처리해주면 계산됐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그래프 맨 처음에 느낌 그대로입니다. 주어진 요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차분하게 바깥쪽 절대값 없애버리고 해석 들어갑니다. 아하, 이 그래프 0보다 큰 쪽 부분을 그리고 이걸 대칭해서 왼쪽 그려둔 이런 그래프 완성. 그곳에 절대값 다시 붙었으니까 음인 부분을 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최종 그래프 모양.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 어디를 구해가야 되는지를 판단하고요. 와, 완벽하게 대칭 구조니까 2배 해서 오른쪽 파트 부분만을 좀 처리하겠다가 해결된 거죠. 그 다음 계산 속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x축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또 처리한 부분들이 산수를 좀 편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다시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잘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뜻 파악 잘 하셨죠? 그리고 깔끔하게 산수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십시오. 자, 18번 마무리합니다. 19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0과 3 범위에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정수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열심히 문제에 맞춰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거나 갖다 5x제곱 플러스 2 어떻게 써야 될까요? 2항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요 그래프를 새로운 그래프니까 뭐라고 할까요? hx라고 할까요? 이 hx 그래프가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알아보려고요. 미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됐군요. 우샤 0하고 2에서 그 값을 갖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0하고 3 범위에서 물어보겠다. 가장 작은 값이 2에서 갔는데요. 자,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H2에 해당하는데 2 집어넣으면 결과가 되게 되겠습니까? 5, 8, 40. 오, 이 숫자가 너무 커지는데요. 8, 40 맞죠? 오, 4. 그럼 얼마가 되나요? 우와, 4, 60인가요? 와, 이거 뭐 이렇게 커져요? 60 빼기 2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근데 이 값 뭐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 값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오, 마이너스 22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된다고요? 오호, k 값은 그러면은 자,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됩니까? 부동호 바꿔서 마지막에 숫자가 커지니까 갑자기 좀 이상해집니다. 자, k의 최소값 그러면 얼마? 22 결과 나왔죠. 자, 됐습니다. 자, 이 문제의 형태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2개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정리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던 패턴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k 값을 마이너스 k 값을 이거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위아래로 조절해 가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보고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출발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처음 2초 동안의 가속도가 주어져 있군요. 가속도 2초까지는 가속도 올라가고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고 10초 이후부터는 감속 줄어드는군요. 그래서 멈춥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0부터 2초까지는 3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와,
좀 커져야 되는데 뭐 대략 그리죠. 뭐 쫙 올라가겠습니다.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정도 되나요? 올라가고요. 우샤 10초까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다음부터 감속을 하게 되니까 3초 더 그러니까 13초가 되나요? 됐습니다. 해서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좀 가볍게 그려갈 수 있는지. 자, 이 부분 적분하게 되면 3t 되는 거고요. 0일 때의 속도는 0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연결시켜 가면 되는 거죠. 자, 해서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아하, 거리는 또 속도 자체를 우리가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적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곧 이 그래프의 이 넓이가 답이다라는 거니까 굳이 적분식을 세워갈 필요가 없죠. 자, 됐습니다. 26, 12에 6 처리되면 되겠고요. 8, 6, 48 처리해주면 되겠고 3, 6, 18에 9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54에 63 처리됐습니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어찌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가속도, 등속도, 감속, 가속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가속도를 적분하는 게 속도라는 이 개념이요. 그래서 3t 형태의 그래프, 속도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속도 그래프. 됐습니까? 등속이고 감속. 이해되셨습니까? 이 그래프, 속도 그래프를 그려간다면 문제 풀이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였던 거죠. 정리 잘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처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7보고 문제를 풀이를 해보니까 각 단원별로 가장 골격이 되는 기본 문제들을 착실하게 잘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에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손 못 댈 정도로 까탈스러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착실하게 공부하게 되면,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 우리가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그 단계에서 꼭 풀어봐야 될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학습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되는 자료가 되겠죠.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7보고 문제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